자, 일단 포토샵을 처음 실행을 시키시면 여러분들 전에 사용했던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포토샵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필수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얘를 클릭해서 필수 재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재설정이 되죠. 그리고 얘 늘려주고 얘 늘려주고. 일러스트 작업창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일단 13페이지 보시면 포토샵 CS6 인터페이스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일러스트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 위쪽은 메뉴 공간이고요. 자, 이쪽은 옵션 공간이에요. 일러스트에서도 여기에 옵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도구 상자, 툴박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유용하게 쓸 패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삼각형이 오른쪽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파일들이, 메뉴들이 숨어 있다고 했죠, 그죠? 도구들이.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자, 포토샵도 일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 근데 일러스트에서 선택을 하고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포토샵은 선택을 하고 여기 이동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한두 줄 읽어주시면 되고요. 도구, 어떤 도구가 있는지 설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17페이지부터 그 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독을 해서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시다 보면요, 19페이지에 보시면 보면 도큐먼트 이동하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요, 편집에 가서, 자, 편집에 가서 환경 설정에 가셔서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모양의 색상 테마, 즉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얘를 눌러주면 조금 밝아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눈에 덜 필요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손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탭으로 문서 열기와 유동문서창 도킹 사용이라고 있죠, 그죠?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자, 여기 네이버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교학사 홈페이지가 있죠, 그죠? 요렇게 이만큼을 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교학사 탭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탭으로 문서 열기는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탭으로 열어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잘라서 옮기고 여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탭으로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 탭이 너무 익숙하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익숙하다, 그럼 탭으로 쓰셔야 해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창을 이렇게 분리해서 써야 된다. 요렇게요. 창을 분리해서 쓴다는 말은 이렇게 창을 이렇게 분리해서 쓴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나는 이렇게 작업해야 더 편하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요게 포토샵에 탭으로 문서 열기입니다. 내가 탭으로 문서를 열 거면 나는 한 창에다 여러 문서를 열으시려면 탭으로 문서 열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니다 그냥 나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 문서창 도킹 사용이라고 있죠. 그죠? 요건 뭐냐면요, 자, 요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자 얘를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얘 안 붙냐? 왜 도킹이 안 되네? 몰라리. 이렇게 달라붙는 거 있죠, 그죠? 요게 지금 도킹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얘 이렇게 잡아떼시면 빠지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쭉 밀어 넣었더니 싹 달라붙죠. 요게 도킹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창에 탭으로 구성을 해주는 게 도킹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 달라붙는 걸 좋아한다 그럼 도킹을 체크해 주시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선생님처럼 하겠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에 가서요, 자 여기 스크롤 휠러 확대 축소가 있어요. 여기 일반에 가시면요, 스크롤 휠러 확대 축소,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요. 요것만 체크해주세요. 요것만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체크돼 있으면 놔두시고요. 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도큐멘트 정렬하기 있는데 여러분 딱히 필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숨은 툴은 오른쪽 밑에 삼각형이 숨은 툴이 있다는 뜻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인터페이스 색상 조절 22페이지요. 그 다음에 단축키와 함께 사용하기,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포토샵의 기본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까지요 23페이지까지는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2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시면 선택 기능과 이미지 편집 도구 익히기 라는 소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27페이지에 이동 툴, 즉 이동 도구라고 나오죠. 그래서 포토샵에서는요, 이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 회색의 빈 공간,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열기 창이 뜹니다. 이렇게 열기 창이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찾으시고요. 자, 포토샵 CS6에 포토샵 CS6에 자 27페이지 1번 보시면 샘플에 파트 2번 폴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샘플에 파트 2번 폴더, 그리고 이미지가 미리 보기로 보여지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번 이미지를 꺼내시고요, 열기 해보세요. 이렇게 이미지가 뜨죠, 그죠? 자, 우리 아까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를 체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 휠을 앞으로 밀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뒤로 빼면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우스 커서를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내가 확대하고 싶은 곳에 옮겨 놓고 확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확대 축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툴 패널, 얘가 툴 패널이에요. 도구 상자라고 하세요. 그냥 도구 상자. 도구 상자에 사각 틀. 자, 여기 보시면 네모 점선 있죠. 네모 점선. 자, 네모 점선을 길게 누르면 사각형 선택, 그리고 옆에 윤곽이라고 써있죠. 그죠? 일러스트에는 그냥 선택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무슨 작업이든 할 수가 있었는데, 포토샵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만 가능해요. 선택을 하고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여기 집 모양의 사각형과 삼각형을 전부 다 잡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점선으로 어느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표시가 되죠. 요게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긋다 보면 요렇게 잘못 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취소를 하고 다시 긋는 게 아니고 선택 영역 자체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메뉴가 출력이 돼요. 일러스트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굉장히 많은 메뉴가 출력이 되죠.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메뉴 찾으셨나요? 자, 얘를 눌러주면 우리 익숙한 테두리가 나타나죠. 그죠? 자, 얘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키워주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상태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결정하는 버튼은 엔터 키입니다. 엔터.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점선이 어디 선택됐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죠. 그죠? 됐나요? 자, 이게 뭐라고요? 사각 선택 도구요. 그래서 일러스트도 그렇지만 포토샵도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작업을 하려면은 그 작업을 할 이미지를 선택부터 하셔야 돼요. 일부분만요. 전부 다 선택하든 일부분만 선택하든요. 그리고 이동을 하려면 여기 바로 옆에 이동 도구가 있죠. 그죠?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얘를 이동하려고 마우스를 요 안쪽으로 집어넣었더니 가위가 뜨죠. 가위가. 그죠? 얘 이동 선택돼 있을 때 이동을 하면 이 선택한 부분을 오려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오려서 이렇게 갖고 가면 여기 어때요? 툭 비어버리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 자체를, 이미지 자체를 툭 띄어서 다른 곳에다가 이동합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뒤로 가기가 컨트롤 Z죠.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가기 하시고, 자, 이번에는 27페이지 3번에 보시면 Alt를 누른 채로, 우리 일러스트에서 Alt 누르면 뭐가 됐어요? 복사가 됐죠. 그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Alt를 눌러주시면 삼각형이 일러스트에서 봤던 대로 바뀌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4번 보시면
복사한 것까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요 틀 안에 배치하기 위해서 축소를 하죠. 그죠? 축소하는 방법은요,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에디트는 뭐냐면요, 여기 편집입니다. 편집. 에디트는 편집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트랜스폼은 자유변형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컨트롤 T가 있죠. 그죠? 이 컨트롤 T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두세요. 자유변형은 컨트롤 T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자, 편집에서 자유변형을 누르지 마시고 지금부터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우리 익숙한 조절 박스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를 누르고 대각선으로 줄이면 크기가 정비례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만 자, 제가 제 거 화면을 보시면 요 부분을 줄이면 요 부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줄이겠다 그럼 여기서 올려버리면 얘가 이미지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줄여주시고 다시 이 정도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은 뭘로 한다고요? 엔터를 입력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키가 28페이지 6번에 보시면요, 컨트롤 D, 우리 일러스트에서 컨트롤 D 누르면 뭐가 됐어요? 작업을 반복시켜줬죠. 그죠? 근데 포토샵에서 컨트롤 D는 선택, 지금 여기 선택돼 있죠? 이 선택돼 있는 걸 해제해주는 기능이 컨트롤 D예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가 생각이 안 나셨어요. 근데 얘를 해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선택이라고 있죠. 선택에 가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메뉴도 생각이 안 났어요. 굉장히 바빠 죽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선택 도구가 있죠. 선택 도구로 여기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선택 해제가 돼요. 가장 빠른 건 컨트롤 D죠. 뭐가 됐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정렬 도구가 있죠. 그죠? 정렬 도구는 뭔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3D 모드는 저희 안 배워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자동 선택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동 선택. 자동 선택은 웬만하면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제 거 화면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자, 얘가 뭐예요? 얘가 레이어 1번이죠. 요 녀석이 레이어 1번이잖아요. 요거. 그리고 여기 배경 이렇게 레이어 두 개가 있죠. 그죠? 여기에요. 근데 자동 선택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걸 선택하면
여기 있는 걸 선택하면 배경으로 바뀌고, 얘를 선택하면 레이어 1로 바로 바뀌어주는 게 자동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동 선택을 만약에 키고 싶다면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변형 컨트롤 표시 있죠. 요거는 뭐냐면 얘를 체크해 주시면 요 컨트롤이 항상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게 돼요, 이게 떠 있으면. 그래서 요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게 일러스트처럼 선택만 하면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얘를 띄워주시고, 아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는 쓰겠다 그러면 얘를 꺼주시고요. 보통은 꺼놓고 작업을 합니다. 요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가시면 사각 선택 툴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사각 선택 툴 배웠잖아요, 그죠? 자, 지금 작업했던 거 X 눌러서 끄시고요. 저장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얘를 불러와 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복습합시다. 복습. 자, 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시고요. 자, 나는 조금 더 좁게 잡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 영역 변형을 해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범위를 좁혀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옮기고 싶어요. 자, 여러분 아직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 선택 도구가 있는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배경에 그대로 복사가 돼요. 맞아요? 요 배경에 그대로 복사가 되면 여러분 원본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원본의 손상이 입혀요. 그래서 나중에 원본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러와야 돼요, 그죠? 다시 불러오고 만약에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원본이 어떻게 됐어요? 날라가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는 원본에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항상 컨트롤 C가 뭐예요? 가상의 공간에 복사를 하고, 컨트롤 V가 지금 위치에 붙여 넣어주는 게 컨트롤 V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 1번에 복사본이 형성이 되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복사가 되면 선택이 어때요? 사라지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은 뭘로 해준다고요? 컨트롤 T로,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자, 정비례로 줄이는 거는 Shift 키를 눌러서, 그리고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요 배경이죠, 배경이요. 배경을 하나 더 카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복사한 레이어 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아까 컨트롤 C와 컨트롤 V와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선택이 돼 있어야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선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레이어 자체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경을 나는 배경 말고 다른 곳에다가 작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배경을 복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복사한 레이어. 단축키가 컨트롤 J. 컨트롤 J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여기 배경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J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배경 4번이라고 복사가 되죠. 그죠? 요 상태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작업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얘네만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배경 4번 레이어를 선택해보세요. 자, 요것도 일러스트랑 똑같아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앞으로 밀어서 얘를 확대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노란색 사각형이 이쪽에 있죠. 그죠? 이쪽에 있는 사각형을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요. 일러스트에서 뭐 눌렀어요? 화면으로 이동할 때 스페이스바 눌렀죠. 그죠?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왼쪽 클릭해서 얘를 이만큼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을 사각형 윤곽도구로 요만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 영역 변형 해서 여기 노란색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30페이지 2번을 할 건데요. 30페이지 2번에 보시면 뭘 적용하래요? 이미지에,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이미지에 조정, 어드저스트먼트가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색조 앤 채도, 휴 앤 세츄에이션. 요게 책에 나와있는 영어가 지금 이거예요.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직접 넣지 않을 거예요. 여기 단축키로 넣는 사람들은 전문가 경력이 꽤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단축키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축키로 하면 힘드세요. 그래서 단축키로 하지 말고, 요게 어딨냐면 여러분 여기 레이어 보이시죠? 레이어. 자,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를 요만큼 빼드릴게요. 엄마? 자, 이 레이어에 여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사선, 검은색과 흰색 있죠? 얘가 요겁니다. 요거 이 조정입니다. 조정. 얘가 조정 버튼이에요. 자,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놓으면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있죠. 그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 색조 앤 채도가 있죠. 그죠? 요 색조 앤 채도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색을 입혀서 색 전체를 바꾸는 게 색조 앤 채도예요. 자, 얘를 클릭해보세요. 얘를 클릭했더니 검은색에 흰색이 생겼죠. 그죠? 여기에서 검은색과 흰색이 뭐냐면요, 검은색은 투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투명하다.
지금 우리가 이 상자만 잡았기 때문에 이 상자만 흰색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효과도 적용이 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게 검은색이에요. 흰색은 효과를 적용받는 공간이면서 불투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흐려지게 합성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주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바로 이 창이 뜨죠. 색조엔 채도 창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여러분 이렇게 녹색을, 파란색을 더해줬더니 녹색으로 바뀌죠. 빨간색을 더해줬더니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우리 일러스트에서 제가 자주 말했던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한 가지 색으로 전부 다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요 색상화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 색상화를 눌러보세요. 색상화를 눌렀더니 자, 이렇게 빨간색 선택해보세요. 여기 색조에 이쪽에 이쪽 끝으로 가면 0이죠. 0. 즉 0도 빨간색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끝으로 가면 무슨 색이에요? 또 빨간색이죠. 360도와 0도는 같은 색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분명 빨간색을 줬는데 지금 무슨 색이 나왔어요? 굉장히 탁한 빨간색이 나왔죠. 그죠? 그게 채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을 변경하실 때는요, 채도값을 50에서 70 사이를 주시면 돼요. 지금은 25죠. 그죠? 자, 여기를 60 정도 주시면 내가 알고 있는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죠? 채도예요. 채도. 그래서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한 선명한 색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줘야 주변의 빨간색이랑 거의 어울리죠. 그죠? 아닌가요? 80 정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확인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변 색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요런 식으로 색을 바꾼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사각 선택 툴과 조정을 이용을 해서, 여기요, 이 조정을 이용을 해서 색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X를 눌러서 꺼주시고요. 이제 다 했어요. 이거 여기에 사각형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요, 2번과 3번을 꺼내보세요. 2번과 3번 열기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농구공을 여기에 합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농구공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책에는 무엇을 사용하라고 하나요?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하라고 나오죠. 그죠? 맞아요? 자, 여러분 아직 하지 마시고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컨트롤 R을 누르면 자가 형성이 되거나 또 한 번 누르면 자가 없어지죠. 컨트롤 R을 눌러서 자를 만드시고, 이 자에서 뭘 뽑을 수 있어요? 일러스트에서도 안내선을 뽑았죠.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내선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안내선을 뽑아서 농구공 맨 끝부분에, 또 이 안내선을 뽑아서 농구공 맨 끝부분에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서 원을 그려라 가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선택 도구 변경하는 방법 배웠죠? 그래서 원을 그냥 대충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선택 도구로 여기 뭐 그냥 크게 그리시든가 작게 그리시든가 상관없는데 작게 그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작게 그려주신 다음에 선택 변형 도구 어디서 꺼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꺼내죠,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선택 영역 변형을 해주시고요. 안내선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 늘려서 요 끝에다 맞춰주세요. 요 끝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 끝에다가 맞춰주세요. 여기 끝에다가. 그리고 여기도 잡아 당겨서 요 끝에다가 맞춰주시고요. 얘도 잡아 당겨서 어디에다가요? 농구공 끝에 맞게 딱 조절해주세요. 잘 안보이면 확대해주시면 되죠. 요렇게. 그럼 농구공을 정확히 잡을 수 있나요? 있죠? 여기도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면 한 칸 내려야겠네요. 여기도 확대해서 볼까요? 한 칸 내리시고. 그래서 확대 축소를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숙달하셔야 돼요. 확대는 뭐 우린 마우스 1로 바꿔놨잖아요, 그죠? 확대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근데 확대를 많이 했어요. 확대를 많이 하고 다시 100%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 0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100% 비율로 맞춰줍니다. 됐나요? 자, 다 결정이 됐으면 엔터를 눌러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요. 자, 이동할 때는 뭘로 이동해야 돼요? 포토샵은 이동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동 도구로 얘를 선택해서 이쪽 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넘어오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얘가 선택이 돼 있죠, 그죠? 선택이 돼 있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중에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여기서요. 자, 이 창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이 창을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눌러주셔도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제 개인적으로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마우스로 옮기다가 실수로 뭐 안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기는 게 나아요. 자,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주로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탭으로 문서 열기를 사용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셔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농구공과 마찬가지로 크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이 농구공만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줄이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줄여준 다음에 결정 엔터를 쳐주시고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도 또 농구공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기로 옮겨왔더니 레이어가 생겨있죠. 그죠? 이게 레이어가 있는데 이 농구공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이동도구로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lt를 누른 채로 요 농구공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위쪽으로 하나 싹 올려주시면 레이어 1번, 레이어 1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농구공이 몇 개가 돼요? 3개가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컨트롤 T를 누르면 농구공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 일러스트에서 크기 조절이 가능한 테두리 박스에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회전 가능합니다 라는 표시가 뜨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저는 요 앞에 있는 공을 좀 키우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어디 있어요? 레이어가 여기 가운데 있는 레이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가운데부터 커지는 게 뭐예요? Alt 키죠. Alt를 누르시고 이만큼 키워주고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1:1 비율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작은 공에 가려졌죠. 반대로 큰 공에 작은 공이 가려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일러스트에서는 컨트롤하고 중괄호를 누르면 자리를 바꿔줬잖아요. 근데 포토샵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레이어 자체를 잡아서 위쪽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조금 쉬었다가 나오죠. 그죠? 자, 그거를 해볼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끄시고요. 저장을 하지 마시고. 자,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서 꺼내주세요. 자, 요 불가사리를 선택할 건데요. 자, 여기 원형 선택 도구 밑에 올가미 도구라고 있죠. 그죠? 자, 이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을 마우스로 그려가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내가 이만큼 선택하겠다. 그럼 이만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림만큼 어떻게 돼요? 선택이 되어지죠. 자, 이제 여기 불가사리 쪽으로 여러분 가서요.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외곽을 따보세요. 이렇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불가사리 주위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얘를 이만큼 확대해보세요. 불가사리가 눈에 다 보이게끔 이만큼 확대해보세요. 확대했나요? 자,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Alt를 눌러보세요.
Alt를 계속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올가미에 뭐가 떠요? 빼기가 뜨죠. 빼기.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요렇게 또 긁어서 요만큼 해봐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려보세요. 자, 다시 제 거 화면을 보시고, 자, 여기 이만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만큼만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러면 이만큼 그려봐요. Alt를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떼시면 내가 그린 만큼 어때요? 빠지죠? 자,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다가 여기를 빼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빼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빼지 말아야 될 부분도 뺐어요. 그죠? 뺐으니까 더 하는 것도 있겠죠. 그게 Shift 키입니다. Shift를 누르면 올가미에 더하기 표시가 뜨죠. 그래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만큼만 또 이렇게 그어주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요 안으로 들어와야 정확하게 이렇게 포함시켜 줍니다. 자, Alt와 Shift요. Shift 이렇게.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Alt, Shift 굉장히 많이 써요. 포토샵에서 Alt와 Shift 키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추가, 삭제 요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는 직접 그리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포토샵은 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빼는 용도로. 이미지 자체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때 이동도구로 얘를 옮기면 이 배경에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뭘 이용해서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럼 레이어 1이 추가가 되면서 복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동도구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다 이동하시고요. 자, 그리고 얘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만큼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맞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요 레이어를 잘못 복사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워야 되겠죠. 삭제는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쓰레기통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합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자까지 선택을 해봅시다. 뭘로요? 올가미 도구로 요렇게 충분하게 잡아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그림자까지, 모래사장까지 요렇게요. 요렇게 잡아보세요. 잡으셨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Alt를 이용해서 옮기면 이 배경에 그대로 복사가 되니까 원본의 손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뭘로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줘요. 그리고 이동 도구로 이동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어떤 게 이동이 됐는지 모르니 어차피 이동을 한 다음에 크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다가. 왜요? 이쪽을 잡고 크기를 줄이시면 여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기준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hift 키를 눌러서 요만큼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냥 여기 뭐 하나 더 있는 사진처럼 보이죠? 좀 티는 나지만 이해되시죠? 자, 레이어 1번을 선택돼 있죠. 그죠?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배웠죠? 컨트롤 J를 누르면 여기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복사가 돼요. 컨트롤 J 눌러보세요. 그럼 레이어 하나 또 사본이 생기죠? 그래서 또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를 어디에다가요?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엔터 쳐주시면 요렇게 복사본 2개를 더 만들 수가 있죠. 됐나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뭐라고요? 올가미 선택 도구를 이용한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T 자유 변형 툴을 이용한 크기 변형, 마지막으로 레이어 복사 컨트롤 J요. 요 3개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mm 이상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대요. 집에 침수 피해가 없게 조심해 주시고요. 왜 여름 다 지나서 장마가 오는 거죠? 자, 41페이지 보면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고 돼 있죠. 올가미 도구인데 직선형을 잡을 때 사용되는 게 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입니다. 자, 여기 X를 눌러서 꺼주시고요. 저장은 하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1-6번 이미지를 꺼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꺼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올가미 도구 밑에 보면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 보세요. 하는 방법은, 자,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여기. 자, 여기 만나는 점 여기죠. 그래서 올가미 도구를 쓸 때는 좀 확대를 해주세요. 이만큼. 자, 이만큼 확대해 주시고 여기 이 점 있죠. 이 점을 클릭하면, 클릭이 뭐예요? 눌렀다 떼는 게 클릭이죠.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줄이 따라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딱 맞춰서 또 한번 클릭.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클릭.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릴 때는 뭘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 잡아주시고요. 또 여기 클릭해서 잡아주시고, 또 여기 이만큼 움직이시고요. 여기에 클릭 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 눈에 보이는 만큼, 흰색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만큼만 해주세요. 여기 뭐 어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대충 해도 돼요. 이게 어떤 건지만 알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잘못했어요, 그죠? 잘못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42페이지 보세요. 42페이지. 먼 키를 누르면요, 델리트 키를 누르면 그 전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죠? 요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여기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계속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여기 외곽만 계속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클릭 클릭. 여기 그냥 끝으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또 잘못되면 델리트 키로 지워주시고요. 실수했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델리트 키로 뒤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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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쭉 잡아 보세요. 여기도 클릭. 거의 다 와가죠. 자,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점으로 오면 올가미 도구에 뭐가 떠요? 동그라미 표시가 뜨죠? 아직 안 오셨나요? 동그라미 표시가 뜨면 지금 시작점에 맞닿게 연결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동그라미가 무조건 떠야 돼요. 요게 안 뜨면 연결이 안 돼서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제가 그린 이 부분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선택이 되어지죠. 그죠? 근데 이제 책 42페이지를 보시면요, 책 43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에 보면 집 말고 집 바깥쪽이 하늘형으로 바뀌어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파란색을 칠했다 그러면 어디에 파란색이 들어가요? 집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집 바깥쪽 색을 바꾸고 싶으려면 선택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뒤집으면 이쪽 바깥쪽이 잡히겠죠. 그죠? 지금 이 안쪽이 잡혀있는데 얘를 반대로 뒤집으면 이 배경이 잡힙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자, 나는 단축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얘가 선택이라는 건 알아요. 그죠? 얘가 지금 선택된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럼 선택에 관련된 메뉴가 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선택 메뉴에 있어요. 선택 메뉴. 선택 메뉴요. 그죠? 그래서 얘 선택 메뉴를 눌러주시면 뭐가 있어요? 선택 해제는 뭐예요? 선택을 완전히 해제하는 거죠. 그죠? 그 밑에 반전이 있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 반대로 잡아준다는 뜻이 되겠죠. 단축키가 뭐예요? Shift Ctrl I죠. 요 반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포토샵은 외워야 할 단축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생소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 반전을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요 바깥쪽 흰색 부분이 잡히죠.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한다고 나오죠. 그죠? 이 필터, 클라우드라는 필터를 쓰면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라는 필터를 쓰시려면 앞에 여기 잠깐 보세요. 도구 틀 여기 보면 색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전경색이에요. 뒤에 있는 게 배경색이에요. 일러스트는 앞에 있는 게 뭐였어요? 그냥 면색이었죠. 뒤에 있는 게 선색이었고요. 근데 포토샵은 달라요. 포토샵은 앞에 있는 색 전경색이고요. 뒤에 있는 색이 배경색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색이에요. 근데 실제로 포토샵의 뒤에 있는 색은 거의 안 씁니다. 어쩌다가 한번 써요. 전부 다 요 앞에 있는 색밖에 안 써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어쩌다 한번 쓰는 색인 거예요. 배경색을 흰색으로 놓고 전경색을 파란색으로 놓으면 파란색 배경에 흰색 구름이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전경색에 회색을 넣고 배경색에 검은색을 넣으면 회색 하늘에 검은색 구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를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색상 피거 전경색이라고 뜨죠. 자, 여기를 하늘색으로 바꾸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늘색 무슨 색인지 알아요? 알죠? 시안 100이죠. 시안 100 주시고 나머지는 0, 0, 0 하면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이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는 무슨 색이야? 흰색을 넣으라고 나오죠. 흰색은 여기 샵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샵. 여기 샵 있죠. 여기에 F 6개를 쳐주면 흰색입니다.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무슨 색이야? 흰색으로 바뀌어요. 일단 알아두세요. 여기가 색상 코드입니다. 색상 코드. 색상 코드 F 6개는 흰색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필터에 책에 써있는 그대로 렌더에 그 다음에 구름효과 1번입니다. 찾았어요? 얘를 적용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필터도 어쩌다 한번 써요. 거의 안 써요. 이 필터도. 됐나요? 그 다음에 자석 올가미 도구는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43페이지 보면 자석 올가미 도구 있죠. 자,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자석 올가미 도구가 뭐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천천히 가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자석 올가미 도구예요. 이렇게 여기로 이만큼 올렸더니 얘 이렇게 막 따라오죠. 근데 여기 끝에 가면 색을 얘가 찾아서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붙여줘요. 이게 근데 빨리 움직이면 자석이 오류가 생겨요. 그죠? 쓰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자동 선택 도구로 이렇게 잡으면 한 번에 다 잡혀요. 그죠? 요런 거는 실제로 실무에서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도 거의 안 씁니다.
올가미 도구만 어쩌다 한번 쓰고요. 그리고 자동 선택 도구와 빠른 선택 도구밖에 안 써요. 요즘은 더 좋아졌어요. 이게 더 좋아졌어요. 이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런 기능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쩌다가 한번 쓸 수도 있어요. 자석 도구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얘 꺼주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 레몬이죠. 됐나요? 자, 얘 불러오시고요. 자, 이제 요 녀석을 선택을 할 건데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할 겁니다. 47페이지 보면 빠른 선택툴에 툴 이미지가 잘못 나왔어요. 그죠? 마술봉으로 나와있죠. 47페이지 맨 위에요. 빠른 선택 툴 하고 아이콘이 요걸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요거 자동 선택 도구로? 아니에요? 붓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니죠? 제 거 책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책으로도 요게 요 그림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요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붓. 빠른 선택 도구는 뭐라고요? 붓이에요. 붓. 빠른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에 십자가 뜨죠? 맞아요? 혹시라도 그냥 이 십자가만 뜨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나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캡스룩이 켜져 있으면 요 십자선만 켜집니다. 아니면 여기 지금 60이죠? 여기 보세요. 제 거 화면을 보셔야겠죠? 여기 크기가 60이죠? 60일 때 이 정도 크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굉장히 작게 하면 요렇게 작은 점으로 보여요. 원이. 그죠? 근데 캡스룩이 눌려있으면 무슨 선이에요? 십자선으로 보여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작업하다가 왜 안 커지지? 왜 안 바뀌지? 이러면 다 뭐가 눌렸다고요? 캡스룩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을 키우거나 줄이려면 여러분 알고 있는 중가로 키 있죠. 중가로 키로 이렇게 늘리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5씩 늘어나요. 그죠? 이렇게 키워주세요. 요만큼. 자, 이 빠른 선택 도구는요, 색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긴 전부 다 녹색이죠? 그죠? 전부 다 녹색이고 여긴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죠?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하면 녹색은 전부 다 잡아주되 어디까지? 회색 전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올가미 도구나 그런 거 써요? 안 써요? 안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여기 회색 부분도 넘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회색도 같이 잡아줘요. 제 걸 보세요. 여기를 클릭할게요. 여기를 클릭하면 회색이랑 여기 녹색까지 한 번에 싹 잡아주죠. 어디까지요? 여기 다른 색이 나오는 곳까지 얘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레몬만 잡아야겠다 그러면 요 레몬 안에다가 클릭하셔야 돼요. 요 정도 안에다가 클릭하면 한 번에 싹 잡아주죠. 그죠? 요렇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클릭하면 이렇게 잡아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지저분하게 잡힌 데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뭘로 정리하냐? 얘를 조금 더 줄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배웠죠? Alt를 누르면 빼기죠. Alt를 눌러서 또 클릭해주세요. 여기 회색만 클릭해주세요. 그럼 또 쏙 빠지죠? 아닌가요? 맞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얘를 굉장히 작게 줄여보세요. 그리고 Alt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이만큼만 얘가 빼주죠. 맞아요? 요렇게 잡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만 싹 잡을 수 있죠.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죠. 자, 47페이지 3번을 보시면 선택 영역을 추가할 때는 뭐예요? Shift 키. 제외시킬 때는 Al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있죠.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자, 48페이지에 보시면요. (48페이지에) 4번 보시면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 아이콘을 클릭하라고 나오죠. 요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색상 바꾸는 아이콘 뭐예요? 요거죠. 요거 동그라미에 사선으로 나눠져 있는 아이콘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거나 조정 레이어를 만듭니다 라는 버튼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얘를 눌러주시면 색조 앤 채도가 있죠. 색조 또는 채도 찾았습니까? 자, 얘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선택한 부분만 뭘로 나왔어요? 흰색 부분으로 채워져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효과를 주면 어디만 적용이 된다고요? 여기 흰색 부분만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창이 또 뜨죠? 이 창 떴어요? 자, 여기서 색상화를 체크를 해주시면 모두 같은 색으로 적용을 해줘요. 자, 색상화를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전부다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단색으로 들어갔죠. 그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파란색에 있죠. 책에는 빨간색으로 하라고 나오잖아요. 책은 얘 잡으라고 안 했는데 잡았네요. 저는 어쨌든 얘를 어디로요? 빨간색 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럼 색이 좀 탁하죠? 그건 왜 그런다고요? 채도값이 낮아서 그래요. 채도값은 60 이상을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50이 기준이에요. 50이 기준이고 색상을 변경할 때는 최소 60은 넘겨야 여기요. 여기 채도값 지금 25잖아요. 여기 채도값을 50은 돼야 아, 얘 빨간색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60까지 올리셔야 아, 얘 빨간색이네 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으로 가면 얘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형광색으로 바뀌죠. 그죠?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광색에 가까워져요. 채도가 가장 높다 그러면 이제 형광색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로요. 항상 60 이상 70 이하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65로 해주세요. 그럼 빨간색이 나오죠. 됐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꺼주시고요. 자, 요 예제도 다 했으니까 꺼주세요.
X 눌러서 꺼주시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1-11번 이미지 꺼내주시고요. 이번에는 뭘 하겠대요? 마술봉. 마술봉을 쓰겠대요. 마술봉은 뭐냐면 자동 선택 도구예요. 자동 선택 도구. 한글판은 자동 선택 도구로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49페이지에 보면 10번 이미지도 꺼내라고 하네요. 자, 10번 이미지도 꺼내보세요. 하늘 이미지와 요 이미지를 합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하늘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 하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 하늘을 없애고 짙은 파랑에 구름이 있는 거를 합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없애야겠죠. 그죠? 이 부분을 없애서 얘만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얘 하나하나 잡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요 배경을 잡아서 반전을 시키면 요 오브젝트들만 선택이 되겠죠. 그때 내가 잡아야 하는 것들이 같은 색일 때 요 자동 선택 도구로 잡으시면 돼요. 허용치를 30으로 해주세요. 30. 허용치는 30.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접 체크가 돼 있나요? 체크 꺼주시고요. 아니, 인접 체크 해주시고요. 인접 체크했나요?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을 클릭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파란색만 선택이 되죠? 왜요? 여기가 뭐기 때문에, 다른 색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죠. 그죠? 그게 인접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접을 끄고 이제 인접을 꺼보세요. 인접 껐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택이 해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선택을 누르면 어때요? 얘와 비슷한 색을 전부 다 어떻게 해줬어요? 지금 잡아줬죠. 근데 30이니까 이 부분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래서 조금 올려주는 겁니다. 허용치를 40 정도로. 그리고 취소, 다시 선택. 그랬더니 여기 조금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45. 그리고 다시 선택하시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년에 몇 번 안 쓰는 올가미 도구로 여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추가해주면 되죠. 그죠? Shift 키로 여기로 이렇게 따서 요만큼만 추가 해주면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죠? 올가미 도구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다 잡아놓고 미묘하게 안 된 부분 있죠? 그 부분 수정할 때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이 오브젝트죠. 그죠? 그럼 뭘 시켜주면? 반전을 시켜주면 얘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뭐가 떠요? 메뉴가 뜨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반전 선택이 있죠. 그죠? 자, 이 반전 선택을 눌러서 반전을 시켜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쪽으로 올라오죠. 바로. 그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만 위아래만 방향키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합성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시면 자르기 도구가 있어요.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는 거예요. 자, 예제 파일 1-12번 파일 열어보세요. 6사형. 자, 이렇게요. 이 방식이 탭 방식이에요. 탭 방식. 여러분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요 창문만 필요하다. 여기 다른 부분이 글자 잘려갖고 안 이뻐. 글자를 빼고 싶다.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요거 여기요. 여기 자르기 도구라고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자르기 도구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러스트 작업하실 때 얘 이렇게 떼냈죠. 그죠? 떼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작업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붙여주시면 돼요. 제가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 수업 들을 때도 이게 편해요. 그리고 대부분 강사들은 이렇게 붙여놓고 씁니다.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뭐라고요? 이게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를 입력을 하면 CS6부터는 이렇게 바로 떠요. 이렇게 뭐가요? 우리 크기 조절 도구처럼 뭔가가 8개가 뜨죠? 이 상태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어둡게 바뀌죠. 그죠? 그럼 여기는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문만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창문만. 여기도 이만큼 갖고 와서 창문만. 여기도 이만큼 갖고 와서 창문만 하시면 뭐만 남아요? 창문만 남죠. 그래서 무조건 크기 조절, 회전 도구, 크기 자유 변형 툴, 그 다음에 자르기 도구. 얘는 무조건 작업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무조건 내려주셔야 돼요. 결정을 안 내려주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정을 내려주는 키가 엔터 키예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잘라내 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르기 도구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원근 자르기 툴은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이상하게 자르기만 하고. 그 다음에 분할 툴은요, 웹 디자인 할 때 사용되는 툴이라서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분할 툴은 여러분 쓸 일이 없어요.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쓰지 아직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조금 쉬었다가 58페이지 실전 문제 빠르게 해봅시다.